네, 컴퓨터 개론 그중에 8장 컴퓨터 조직의 두 번째 시간 메모리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라는 것은 그 자료를 저장을 하고 읽는 것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보면은 0과 1을 저장할 수 있는 요런 각각을 하나의 비트라 그러거든요. 여기 0과 1, 여기 0과 1 이런 걸 저장할 수 있는 요 각각의 비트가 있고, 이 비트가 각각의 비트에 0과 1이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묶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서 요 각각의 숫자를 모아서 저장합니다. 지금 보통 8비트를 모아서 바이트다 그러거든요.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자료를 넣고 빼고 하게 되고, 각각 바이트는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요 책의 설명에서 여러분 요 화살표가 메모리 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요게 원 비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얘를 말하게 됩니다. 얘 지금 이 바이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 그림에서 8비트.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려 가지고 셀 한 개다 그러면 보통 사실 0, 1 하나를 저장을 이거 셀을 하는데, 어떻게 또 요 파트에 계신 분은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사람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주소를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메모리를 구매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같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기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3번지 내용을 읽고 싶으면 여기에 3을 주고 읽으라 명령을 내리면 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3번지 있던 내용이 올라 슉 튀어나옵니다. 여기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에 숫자를 기록하고 싶을 때 기록하고 싶은 숫자를 여기에 주고 7을 넣고 싶어요. 그 다음 0번지에 넣고 싶으면 여기 주소는 0번지를 주고 7을 주고 라이팅 해야 하면 여기 7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메모리에서는 읽고 쓰고가 있는데, MAR에 주소를 주고 MBR에 메모리의 MAR 조금 전에 주소 줬죠. 그죠? 값을 가지고 오는 연산과 그걸로 MAR에 주소도 주고 MBR에 값을 주고 그 다음에 MAR 메모리의 이 번지가 MBR 값이 더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연산이 있습니다. 연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지금 메인 컴퓨터 메모리 사용하는 것은 반도체인데 여러분 여기 주소를 주고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메일 주소를 주고 읽으라. 튀어나오는 속도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똑같습니다. 저장할 때도 똑같다.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 램이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 반도체로 크게 돈 벌게 된 게 64메가 디램부터 시작돼서 지금 뭐 램으로 돈을 벌게 있죠. 그죠? 그때 그 같은 램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바이트 8비트를 한다. 그러면은 0부터 1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숫자를 기록 가능하고, 숫자 크기는 그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부터 몇 번째까지가 있느냐 하면은 이쪽에 보통 컴퓨터의 워드 사이즈라고 그럽니다. 워드. 그러니까 최근에는 64비트 컴퓨터를 많이 쓰죠. 그러면은 여기에 주소를 갖다가 2에 64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 32비트라면은 2에 32제곱까지 0번부터 여기까지 주소 넓이가 있게 됩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일 크기가 몇 개이냐, 8비트, 세일이 8비트일 때는 이렇게 된다고 있고, 하나는 메모리 주소 범위가 몇 번지까지 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32비트 컴퓨터 이렇게 되고 최근 64비트를 쓰니까 굉장히 넓은 이 메모리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내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를 따질 때 이거는 뭐 메모리만 아니라 여기 1kg, kg, 메가, 그죠? 자, 1KB 64K 건너뛰고 1메가, 메가, 그 다음에 기가, 테라, 펩타까지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한다. 자, 결국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에서 원하는 것은 값을 쓰거나 읽는 겁니다. 근데 그때 메모리 MAR과 MBR을 이용을 한다. 그걸 읽고 싶습니다. 주소를 줘야죠. 그러면 MAR에 주소를 먼저 줘야 됩니다. 자, MAR에 먼저 일단 주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읽은 게 MBR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MAR 주소를 줬기 때문에 MAR, 메모리의 MAR 번지, 여기 주소죠. 읽는 내용이 MBR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스탠바이가 됩니다. 읽을 수가. 가져가라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MAR과 MBR에 각각 하나는 주소를 주고 하나는 쓰고자 하는 값을 주고 난 다음에 메모리한테 저장시키라니까 메모리의 MAR 주소에 MBR이 저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요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만일에 어떤 게 있을까요? 컴퓨터가 런 탁탁 하면 여기 0이 딱 들어있거든요. 0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0번지 들어있으면 이게 지금 컨트롤 유닛이 요게 계산하는 ALU 영역이고 요게 컨트롤하는 영역이 되는데 이 MAR 번지의 값을 요 PC 값을 주소로 탁 태워가지고 여기에 딱 씁니다. 여기 딱 들어옵니다. 0이 들어오고 그러면 요 MBR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메모리의 0번지의 내용이 여기에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의 0번지에 가면 프로그램 첫 줄이 딱 저장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첫 줄이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기까지 딱 들어옵니다. 여기가 프로그램 명령어를 가지고 오는 첫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읽는 것은 뭐 읽기 쓰기가 있는데 메모리에서 읽거나 메모리에 쓰는 단계가 이제 이와 같이 설명이 된다. MAR에 번지 주소를 주고 그 다음에 MB 그러면 요 주소 2366번지가 MBR로 올라오더라. 또 쓰기는 MAR에 23667을 주고 MAR 줬습니다. 주고 MBR에 156을 주고 그러면 메모리 23667번지에 156이 들어간다. 요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덮어쓰기가 되고 역시 여기에 지금 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셀이 있죠. 번지가 거기에 여기 아까처럼 디코더가 연결되어 있다. 이 중에 한 개만 1이 돼서 거기에 있는 셀 값이 MBR로 복사 딱 돼 나온다라는 게 하드웨어 구조입니다. 여기 MAR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 이게 이렇다는 거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메모리 읽을 때 어떤 입력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값이 나오고 쓸 때는 MAR과 MBR에 어떤 값을 주면은 메모리에 써진다. 요게 지금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메모리 이야기가 나오면은 캐시 메모리가 나옵니다. CPU에 계산을 위해서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동작합니다. 메모리가 있습니다. CPU에 비하면은 굉장히 싼 반도체죠. 뭐 2만원, 3만원 하는 건데 2만원, 3만원 하는데 여기에 막 수기가니까 수십 기가 엄청나게 큰 자료를 저장하니까 좀 쌉니다. 이거 늦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값을 가지고 오는데 얘가 늦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캐시라는 걸 줍니다. 캐시를 두고 지 가까운데 그죠? 여기 가서 보고 없으면 여기 가서 읽어서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동안 그죠? 그 다음 번째가 이렇게 계산 관련된 값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계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읽으러 딱 가보니까 있네 가지고 옵니다.
계산하면 또 그 다음 거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학교에 락카 있죠? 락카. 집에 가가지고 책꽂이에 책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내 집에 가서 물건 가지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락카에 딱 갖다 놓고 여기 몽땅 갖다 놔놓고 필요한 거 락카서 쓰고 없으면 집에 가서 가지고 와서 쓰고 이렇게 하죠. 이거 락카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게 캐시 메모리다. 먼저 필요하면 여기 가서 찾습니다. 있으면 그저 가서 쓰고 실패하면 여기 가서 와서 쓰고 그 다음 계산할 동안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이렇게 관련된 거. 아까 조금 전에 너 이거 봤지? 아마 다음 요거 쓰겠네 여기에 대한 또 알고리즘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적중일 같은 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나 계산해 주는 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메모리 개천 구조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메모리가 빠르면 좋죠. 빠르면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CPU 레지스터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 요 한 중간 정도 주격장치도 많이 빠르지만 주격장치, 요 디스크는 많이 늦죠. 테이프 장치는 어마어마하게 늦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CPU는 여기서 막 작업합니다. 없으면 여기 가는데 대신 캐시를 먼저 이용해 보면 가고, 그 다음 필요 없는 거는 디스크에 우리가 저장을 하고 이런 용도로 쓰게 되고, 그 다음 디스크조차도 백업 받을 때는 테이프를 쓰게 되고 뭐 이런 건데, 여기 아마 여러분 1레벨의 CD나 DVD 라이트 같은 것도 여기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뭐 메모리 개천 구조다 이렇게 해서 뭐 구조가 어떻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시스템입니다. 입출력 시스템. 입출력,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화면, 프린터 뭐 많습니다. 그죠? 하드디스크도 입출 장치입니다. 보조 기억 장치도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바깥에 있는 외부 장치와 똑같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입출력 장치다. 근데 얘들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 컴퓨터는 모두가 다 이렇게 버스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전송할 때 이게 선이 64가닥 동시에 64비트를 보낼 수 있으면은 64비트 머신이다 그러고, 얘도 64. 그죠? 제어는 이제 읽어라, 뭐 리드 라이트 해라, 뭐 웨이트 해라 이런 건데 요거는 간단해요. 간단한 수만 있으면 되는데, 요쪽 라인을 이렇게 64가닥의 라인을 깔아놨다. 이게 컴퓨터 아키텍처가 64비트가 비싸지는 거예요. 응? 얼마 전까지 32비트 쓰다가 지금 64비트 머신이 됐죠. 그죠? 여기에 입출력 장치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USB도 여기 물리고, 메모리도 여기 물리고, CPU도 여기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책 쓰신 분이 책에 보시면 I/O 장치는 버스에 물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컴퓨터의 모든 장치는 버스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버스 연결돼서 뭘 해야 돼요? CPU가 일단 메모리나 I/O, 인풋 장치나 뭐 아웃풋 장치가 있을 때 메모리가 CPU가 어떤 내용을, 야, 너 지금 숫자를 입력해서 나한테 한번 가져와 봐. 그죠? 그 다음에 메모리한테 몇 번지 주소를 읽어서 나한테 가져와 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가가지고 야, 너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프린트 해봐. 뭐 이런 식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와. 자료를 주고받아.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고, 인풋 장치에서 들어오고, 아웃풋 장치 나가고, 메모리 들었다 놨다, 자료가 일단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읽으라, 써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주소가 하나 더 있네요. 몇 번째 읽어. 인풋 장치도 한 개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키보드가 3개, 4개일 수도 있고, 마우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웃풋 장치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몇 번째 장치, 몇 번째 장치,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한 주소.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주소 벌써.
64비트 미스인 64비트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0번지부터 2의 64번지까지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64비트 버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어 버스 읽어라 써라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연결되어 있다. 당연하지. 거기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으면 인터페이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비디오 카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그죠? 이걸 꼽잖아, 보드에. 그 꼽는 보드입니다. 보드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드, 이제 그러면 이 보드를 또 꼽아가지고 이 보드 뒷단에 만약 우리 모니터 꼽는다면 여기 뭐죠? 그래픽 카드죠. 카드. 그래픽 카드를 여기에 컴퓨터 본체에 그 슬롯에 꼽고 그 그래픽 카드 뒤에 모니터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요. 아니면 또 사운드 카드를 여기 꽂고 이런 거 그러겠다. 여러분들 사운드 카드가 있으면 웃기다 생각했다. 또 아니면 뭐 하여튼 네트워크를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카드를 꼽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터페이스가 되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 근데 출력 장치에 내가 지금 여기서 한 3000줄짜리 프로그램을 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야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PU가 데이터 버스를 쫙 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주소 버스를 가지고 주소 버스를 가서 얘를 딱 골라요. 다른 주소 버스는 해당이 안 돼. 얘 주소 버스로 얘를 고르고 난 다음에 내가 라이팅 하고 싶은 게 원래 메모리에 있죠. 메모리에서 쭉 읽어서 이를 쭉 와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데이터 버스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 리스트에 3000줄의 글자를 씁니다. 기억 장치에 있어요. 기억 장치에 저장 계산 결과가 3000줄이 있다면은 쭉 와서 여기 데이터 리스트에 써놔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 리스트에 여기 명령어 레지스트가 하나 있어요. 얘도 명령어 레지스트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너 라이트 해. WRIT 하고 명령을 딱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CPU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계는 내가 지금 쓰는 거네. 이게 데이터 지금 3000줄이 들어왔는데 쓴다 하고 쓰기 시작합니다. 다 쓰고 나면 다 썼다고 이거 세팅을 다 하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걸 보고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출력 장치 인터페이스는 보드의 슬롯 같은 건데, 그죠? 특성을 그 컴퓨터의 특성을 보완하고, 뭐 온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접속 방법도 차이 날 수가 있고, 비트 선 연결 개수도 차이 날 수도 있고, 전원도 공급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하드웨어 하여튼 인터페이스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 PC 한번 뜯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제어,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쭉 꼽아서 여기 꼽히는 보드의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꼽아놓으면 이 카드가 이제 여기 이제 로직이 막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도 저장하고, 그죠? 그다음 제어도 하고, 읽을까요? 내가 라이트 할까요? 속도 차이도 좀 조정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굉장히 CPU는 굉장히 빠르니까 여기 와닥 써놓고 빨리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이게 뭐 프린터가 그냥 4개 넣었다 그러면 한 줄 가져가서 찌고 한 줄 가져서 저거 한 줄 가져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천히 가도, 컴퓨터는 빨리 써놓고 가버리고 자기 일 하고, 얘는 천천히 동작하고 속도 차이 극복되죠. 데이터 이동되죠. 그 다음에 리드 할까 쓸까 제어도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카드가 이게 만약에 프린터라면 프린터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직들을, 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상태 다 읽었다. 버퍼가 텅 비었다. 버퍼가 꽉 찼으니까 딱 썰어 갔는데 버퍼가 꽉 찼으면 이 상태 레지스터가 쓰지 못하게 막죠. 야 지금 버퍼 꽉 찼다. 2라운드 중에다 쓰지 마라. 이런 상태 레지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여기 장비가 물려 있는데 이 상태가 있거든. 상태. 나 지금 노는 상태야. 글자 써도 돼. 그러면 여기 써. 여기 자료 적는 거. 버퍼.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 있죠? 주소. 데이터. 인스트럭션. 상태. 지금 주소. 여기는 주소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명령. 읽을까 쓸까. 그래서 CPU 갔다 와서 보고 상태가 놀고 있네. 그냥 여기 확 씁니다. 어마어마한 자료를 써놓고 야 너 라이트 해.
딱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레지스터가 준비되어 있다. I/O 장치에. 입출력 버퍼겠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처리 가서 버퍼에 쓰고 써라 말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 나왔지만 컴퓨터의 모든 장비는 CPU가 다 제어를 하는데 컴퓨터 얘는 굉장히 빨리 동작해요. 근데 메모리 좀 늦게 동작하고 뭐 심하게 늦게 동작을 하죠. 이건 I/O 장치인데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프린트해라. 그 다음 또 자료를 가져와서 프린트해다 하려면 너무 늦은 거야, 둘 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킵니다. 중간에 애매한 놈을 딱 놔두고 야, 어디서 어디까지 메모리 읽어가지고 네가 얘한테 프린트 좀 시켜라. 그래서 요런 것도 있어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CPU는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래서 CPU가 막 계산하고 바쁘면은 여기 간섭하지 않고 요 두 개만 해서 지가 열심히 프린트하는 이런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데이터 이동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무조건 CPU 거쳐가야 돼요. 원래는 무조건 CPU를 경유해야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CPU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 읽어서 프린트하고 상태 보고 그 다음 그 됐어 오케이 또 프린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PU가 뭐 다른 일을 뭐 그죠? 그런 방식이 이제 프로그램에 의한 입출력이고, 인터럽트 입출력 방식은 CPU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잔뜩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버퍼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야 너 프린트해 시키고, 여기 아까 인스트럭션 명령어고 버퍼죠.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프린트가 다 됐으면은 상태, 스테이트 상태가 있죠. 걔가 CPU한테 가서 나 일 다 했거든. 그러면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해 주게 된다. 아, 다 했어. 그래 끝내. 아니면 더해. 이렇게 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럽니다. 버스가 이렇게 쭉 물려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CPU가 메모리에 있는 장글 이렇게 가서 프린트도 시키고 이렇게 읽으면은 CPU가 레지스터로 왔다가 레지스터가 주위에 읽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기본 그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버스죠, 그죠? 요거는 지금 내부 버스고 굉장히 빠르고, 요거는 이제 외부 연결용 버스인데 얘도 물론 빨라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요 사이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놈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CPU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얘한테 일 시키고 야 너 잠시 좀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얘한테 출력 좀 시키라는 명령을 딱 내리고 자기는 일을 하면은 자기가 요 둘이 이렇게 안 바쁠 동안 요 싹 가지고 와서 프린트하고, 또 눈치 보고 있다가 둘이 이렇게 안 바쁠 동안 또 자기가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라는 요런 제어기를 둬서 CPU가 속도 늦은 입출력 장치를 직접 제어하다가 쏙 터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걸 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발달됐죠. 최근에는 더 발달됐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그 컴퓨터입니다. 조그만 컴퓨터. CPU입니다. 여러 대 설치를 해가지고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들이 직접 전담해서 움직이는 I/O 채널도 지역에도 있다. 자, 다이렉트 액세스 디바이스다, 그죠? 다이렉트 액세스 디바이스는 이제 뭐 어떤 거 하면 직접 저장한다. 이거 말고 반대되는 거는 시퀀셜 액세스 메소드인가 이렇게 우리가 불어요. 뭐 어떤 거 하면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이 자료를 잔뜩 저장해 놨는데 읽으려 그러면은 다이렉트 접근이 안 되잖아요. 테이프를 감고 난 다음에 접근해야 된다. 순차 접근 장치. 테이프 같은 거고, 그 다음 직접 접근 장치는 이제 그 디스크, CD, 뭐 DVD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접근 장치다 그럽니다. 근데 뭐 요새 이제 반도체도 있죠. 반도체 디스크, 하드 디스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SDD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는 것은 컴퓨터 이게 이제 동그랗게 해서 얘가 도는데 막 돌고 있죠. 최근에 5400 RPM 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1분에 5400번 돕니다. 1분에 5400번. 초당 얼마 해야 되죠? 6954. 초당 900번 도나요? 뭐 이렇게 빨리 돌지? 하여튼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 지금 자기 디스크거든요. 헤드가 이렇게 생긴 헤드가 들었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고 이거 모터 막 돌고 있고 하면서 여기 기다리면 여기 돌아가면 거기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이런 구조고, 이렇게 섹트다 그러고 요렇게는 실린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디스크는 탐색 시간, 자 있으면 내가 가진 자료가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이 얘가 이렇게 디스크 헤드가 여기 있다면 여기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회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지연 시간. 그 다음에서 쭉 읽어들어서 이거 막 돌고 있으니까 헤드를 탁 움직이고 얘가 돌아와서 딱 그때부터 읽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 탐색을 해서 그대로 갑니다. 헤드도 움직이고 이게 얘도 돌아서 가고 그 다음에 모터가 쭉 돌면서 읽잖아요. 그까지 읽어서 전송시키는 걸 전송 시간이라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자기 테이프 같은 거는 순차 접근 하시고, 물론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다이렉트 직접 접근, 다이렉트 액세스 메소드로 다이렉트 액세스 디바이스로 들어간다 봐야 되겠다. 그죠? USB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 챕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메모리가 어떤 CPU가 어떤 이런 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컴퓨터 조직은 폰 노이만 스토어드 내장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스토어드 프로그램을 바꿔 끼면 컴퓨터가 다른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코드를 바꿔 끼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드웨어 컨피규레이션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 바꿔 끼면 다른 동작을 하니까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장점도 있고 우리도 편해졌죠. 요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장해 놔놓고 순서대로 명령어를 읽어서 그거 수행하더라.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읽어 오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그램 카운터가 존재를 하고, 읽어와서 저장하니까 인스트럭션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 이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있는 것을 해석을 해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할 때 보니까 뭐가 개입됩니까? 연산장치, 메모리, IO 디스크 등 IO 디바이스들이 관여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폰노이만 컴퓨터를 크게 본다면은 명령어를 읽어와서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게 끝없이 반복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컴퓨터 메모리 안에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로드 A, 로드 B, 로드 C. A를 스탠바이 시켰고 거기다 A를 스탠바이 시켰다가 A 더하기 B가 됐고 거기다가 A 더하기 B 한 값에 곱하기 C가 됐고 거기다가 A 더하기 B 곱하기 C 한 값에 나누기 D가 됐다. 그죠? D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톱하고 할 때 되면 시스템이 다 끝나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읽어왔는데 할트야? 아니야. 그죠? 에러는 없는데 할트 아니야. 그러면 또 해. 또 읽어왔는데 할트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패치했는 것이 끝이 아니면 패치했어. 해석하고 실행한다. 여기 루프로 영원히 돌고 있다. 다 뭉쳤습니다. 다 뭉쳤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패치하고 해석하고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패치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딱 켰어요. 여기 0도가 있어요.
딴 거 아무도 없어. 런 딱 합니다. 그러면은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읽어오기 위해서 boolean count의 값을 이렇게 가서 여기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0이 딱 들어갑니다. 0이 들어가면은 메모리의 버퍼 레지스트에 MAR 값이 올라온다. 리드해라. 물론 요 컨트롤러 읽으라고 여기 지금 줬습니다. 여기 지금 컨트롤러 읽으라. 리드해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그러면 여기에 0번지에 여기에 첫 번째 명령이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와서 제어를 했고 제어 결과가 여기 나오네요. 버퍼 레지스트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 0번지에 있는 내용을 탁 타고 와서 어디 가져오면 여기 가져옵니다. 그래서 IR에 잠깐만요. 소리. 메모리의 MAR 번지에 있는 게 MBR로 오죠. 그러면은 이 MBR에 있는 내용을 IR에 있는 레지스터에 집어넣어라. 하고 이 사이에 어디 있은가 PC는 자동 증가가 됩니다. X라는 것은 여러분 요게 한 바이트 될 수 있고 두 바이트 될 수 있고 지금은 64비트니까 88, 64, 88 8바이트거든요. 지금 64비트 같으면 8이 플러스 8이 되겠네. 하여튼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 다음 번지수를 가리킨다. 여기까지가 패치입니다. 패치. 여기 있어요. 여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 다 있어요. 패치에 있으면 그 다음에 해석을 하게 되죠. 그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이렇게 돼서 명령어가 들어옵니다. 명령어가 들어왔는데 연산자하고 피연산자들 있죠. 아까 했잖아요. 피연산자. 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연산자에 있는 코드를 보고 더하기 할지 곱하기 할지 로드 할지 애드 할지 스토어 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연산자가 로드 X였다.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X 번지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에 계산을 위해서 스탠바이 시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I 인스트럭션 레지스트에 가지고 왔는 명령을 봤더니만 로드야. 로드. 그리고 여기에 여기 X가 있고 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PNC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X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레지스트로 올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이걸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IR의 어드레스 부분은 ADDR 어드레스 부분을 어디로 보내입니까? 메모리에서 읽어야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MAR에 이 주소에 번지는 게 메모리 버퍼로 올라오죠. 메모리 버퍼로 올라오면은 이 MBR을 레지스터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레지스터로 보낼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지금 레지스터가 하나 레지스터 생략됐잖아요. 이걸 뭐 R1으로 올려라 X를 여기서 R2로 올려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딱 했을 때는 보통 accumulate로 올라가게 됩니다. accumulate라는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고 만일 add x라면은 add 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게 instruction 리스트에 들어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IR의 오퍼레이터 명령어 부분이고 요거는 IR의 어드레스 부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요 X의 번지를 가지고 와서 accumulate라는 레지스트에 더해서 accumulate에 저장하라는 이야기네 이거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nstruction 리스트의 주소 부분 R을 메모리 MAR로 정해주고
자, 적어도 여러분 메모리에 MAR하고 MBR하고 레지스터하고는 동작 속도 똑같습니다. 버퍼는 얘들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메모리에서 MAR에 있는 주소를 이렇게 버퍼로 당겨내는 속도는 조금 늦어요. 요건 좀 늦어요. 요건 이제 반도체에서 읽어보는 기계적이거나 뭐 반도체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게 좀 늦고, 그 다음에 이 MBR이 요렇게 버스를 타고 데이터 버스를 타고 가서 AC하고 더해서 AC에 저장을 하는데 어큐뮬레이터 저장하는데 AC 플러스 MBR이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요거 여기 이제 어큐뮬레이터가 있으면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해석 단계에서 하는 거고, 요런 걸 보고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은 마이크로 코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코드. 요거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우리가 변경할 때가 있는데, 이걸 펌웨어도 그래요. 펌웨어. 혹시 여러분은 뭔가 장비를 쓰다가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세요 하는 다음에 막 기계가 좋아질 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펌웨어 업그레이드. 자, 참고로 이제 외부 자료, 우리 책 외부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로드, 그죠? 주소에 인스트럭션의 주소에 있는 파트를 MAR로 주고 메모리 어드레스 줬어. 그 주소치를 버퍼를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어큐뮬레이터로 올리죠. 그죠? 어큐뮬레이터. 그래서 책에 여기 R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어큐뮬레이터로 바꾸는 게 이렇게 어큐뮬레이터로 되고, 스토어라는 것은 레지스트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라이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어에 뭐 스토어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주소 파트 요걸 MAR로 주고, 지금 저장할 값은 어디 있습니까? 어큐뮬레이터 있잖아요. 그죠?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을 메모리 버퍼로 내리고, 그죠? 버퍼로 내리고, 그러면은 메모리 버퍼에 조금 전에 줬는 게 메모리에 그 주소로 저장이 되게 된다. 자,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더 보시고, 자, 조금 더 재밌는 거를 이 펌웨어 프로그램 하는 걸 조금 더 가끔씩 이 펌웨어 하시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디바이스 만지면서 펌웨어 만들고 싶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명령어는 여러분 add a가 있을 수 있고 add a b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add a b c 세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런 명령어가 있다. 메모리에 있는데 A는 3, B는 4가 결과는 D에 넣고 싶어요. C에 넣고 싶어요. 이럴 때 이런 커맨드를 쓰면 지가 가지고 와서 더해서 결과를 7에 집어넣으라는 뜻의 이런 명령어가 있다 할 때,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에 지금 레지스터가 하나밖에 없어. ALU에 레지스터가 하나만 딱 있어. AC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A의 메모리에 A를 가져와서 AC에 집어넣고, 그 다음 AC에 더하기 B를 하고, 이걸 또 AC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이 AC를 메모리에 C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오퍼레이터가 3개 있는 것을 레지스터가 AC 하나만 있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번역하면 되는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A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와서 일단 A 더하기 B에서 C에 넣으라는 이야기니까 스탠바이 시킵니다. 스탠바이는 자, 요 어드레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지금 어드레스 1, 여기 어드레스 2, 어드레스 3입니다. 어드레스 1, 여기 A입니다. A에 있는 그거 지금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에서 첫 번째 어드레스를 빼와서 A가 나옵니다. MAR로 보내고, 그래서 메모리에서 읽습니다. 그럼 MBR로 들어오죠. MBR을 어큐뮬레이터로 보내서 E에 있는 값 3이 여기 지금 저장이 되게 됩니다. 스탠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어큐뮬레이터에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B가 어드레스 2입니다. 지금 요 형식이 어드레스 1, 어드레스 2, 어드레스 3라 해놨죠. 어드레스 2라니까 여기 지금 B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B를 집어넣고 얘를 MAR로 줬어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두 번째 주소를 가지고 와서 MAR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읽습니다. 읽으니까 MBR로 들어오고 그 MBR에 들어왔는 것을 어큐뮬레이터에 계산을 해서 AC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R에 이 얼마가 올라와 있는가 하면 4가 올라와 있고 여기서 3 더하기 4가 돼서 여기 ALU가 개입되죠. ALU 개입돼서 7이 됩니다. 7이 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저장을 해야지. C에 저장을 해야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있어 그죠? 여기 명령 형식이 여기 있을까? 주소 세 번째죠. 주소 세 번째를 ADR로 보내고 주소 세 번째를 MAR로 보내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은 MBR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저장 메모리 버프에 있는 게 메모리 요 주소체로 저장된다. 요렇게 번역 가능하다 이거지. 또는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OP가 add고 요거는 A고 요거는 B고 요거는 C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레지스트가 많아. 이 컴퓨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인스트럭션 레지스트의 첫 번째 주소를 읽어서 해당되는 메모리에 A, B, C가 있고 3, 4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레지스터 1에 가져오고 요거 레지스터 2에 가져와서 레지스터 1, 2를 더해서 레지스터 3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C에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소 A를 가지고 와서 메모리에 줘서 그 번지를 읽어서 그걸 R1으로 가져왔습니다. 리스트 능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R2로 가져오십시다. 여기 B를 집어넣어 가지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어드레스 두 번째 거 요거죠. B죠. 여기 B가 오죠. 여기 B가 되죠. B를 가져와서 그걸 메모리에 줘가지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서 이것을 레지스트에 집어넣어라. 요거는 시간 걸리고 요거는 시간 걸리는데 나머지는 속도 시간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ALU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 바로 계산 탁 돼서 3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MBR로 보내고 주소는 어디 할까요? 요거 하면 되겠네, 그지? IR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트에 ADDR 3 하면은 여기 C가 딱 들어가죠. C가 됩니다. C. 여기 C. MAR에는 C 번지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이팅. MAR에 MBR을 집어넣어라. 7을 집어넣어라. 이렇게도 번역이 된다. 그죠? 자,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외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펌웨어다 그런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다면은 레지스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다가, 레지스트 3개가 있어요. 번역을 해봅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굉장히 복잡한 계산에 레지스트를 많이 쓰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요 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때문에 펌웨어를 바꾸면 성능이 확 향상되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패치, 해석, 실행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패치하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서 이게 더하기 빼기 뭐 어쩌고 하는 거구나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할 때 그 실행에 필요한 피연산자들 이런 거 준비하죠.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 ALU 시켜서 수행 딱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끊임없이 동작되면서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컴퓨터 조직이 순서에 맞게 명령을 하나씩 가져와서 차근차근 수행이 된다. 되겠습니다. 자, 폰 노이만 컴퓨터 조직 내장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가서 한 줄 다 읽어봐요. 해석을 딱 해봤더니만 A 가져오고 B 가져오고 C를 가져오고서 더해가지고 D에 넣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합니까? 요거 늦잖아요. 요거 빠르잖아요.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해서 딱 가고
또 가서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 엄청난 로드가 걸립니다. 메모리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C는 A, B 할 때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분석하기 위해서 메모리 한번 접근해서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A하고 B를 또 가지고 와야 돼요. 가서 또 A 가지고 오고 또 가서 B 가지고 오고, 그래서 A와 B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 계산 한번 탁 하고 난 다음에 또 C를 또 저장해야 돼요. 얘 더하기 한번 할 동안 메모리 읽고 A 읽고 B 읽고 C 읽고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메모리에 너무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 메모리에 병목 현상이 딱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메모리 해석하는데 시간 이런 건 별 문제 아니고, 이런 거 이런 거는 막 별로 아주 뭐 고차원적으로 전공할 바는 아닐 때는 뭐 알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메모리 하나가 딱 있어 여기 다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하면서 풀어내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렬 처리 컴퓨터 한번 볼까요? 아예 이렇게 합니다. 제어장치 컨트롤 유닛 하나가 메모리와 이 ALU, 메모리 ALU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놔놓고 컴퓨터를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 놔놓고 더하기 해라 이렇게 명령을 차다닥 내리면은 요거 더하기 하고 요거 더하기 하고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를 이제 여러 개 둠으로써 이제 아까 메모리 하나에 모든 계산이 집중되는 걸 한번 막아보자, 뭐 이런 뜻인 것 같고, 또 아예 또 이렇게 합니다. 아예 독립된 컴퓨터를 독립 컴퓨터를 내부적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엮어갖고 이 계산 막 동시에 하면서 협력할 필요 있을 때는 이렇게 협력을 하고,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안에 막 컴퓨터 안에 이 CPU가 막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 있는 컴퓨터들은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개념적으로 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이게 잠깐만 이 설명을 위해서 앞쪽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 미안하지만 원래 이 앞으로 돌아가면 안 좋은데 왜 좀 없어져라. 최초의 컴퓨터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폰네만 이전 컴퓨터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동작을 할 때 지금 폰네만 컴퓨터는 제곱해 읽어와서 제곱하고 저장해 놔놓고 또 읽어와서 또 4하고 A 곱해야 돼. 또 저장해 놔놓고 4 A 곱한 값이 또 C를 또 곱하고 또 그 저장했다가 여기서 이걸 빼고 이거 순차적으로 찾아 나가는데, 이 회로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값이 딱 들어가면은 이거 그대로 통과해서 딱 더한 값 나와 있고, 요거 그대로 곱해가지고 곱한 값에 더하기 곱하기 해서 요게 딱 회로적으로 딱 나와서 요렇게 딱 나와. 얘들이 값이 준비되면은 이쪽으로 쭉 흘러 나오면서 그대로 계산이 딱 돼버려요. 여기에는 메모리로 인한 지연 효과가 없잖아. 없어요. 그래서 계산량이 되게 많거나 이럴 때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컴퓨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기존의 거는 지금 명령어 순서를 컨트롤하는 게 제어를 흘러가면서 뭐 더 하고 뭐 더 하고 뭐 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제어를 플로우 하지 말고 우리가 B를 가지고 가서 B를 제곱을 만들고, 그 다음에 4 A, C가 있으면 요거 가서 곱하기를 만들고, 요거 결과를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요걸 또 곱하기 만들고, 요거 빼고 이렇게 딱 해놔놓으면은, 요렇게 싹 꾸며버리면은 자료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준비가 되면 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은 요거 결과 들어와 있고 자동으로 흘러가면서 계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연구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를 흘리자, 데이터 플로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컴퓨터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이 구글의 텐스플로우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법 프로그램 하는 툴, 도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런 건데, 텐스플로우를 활용을 하면은 조금 전에 이와 같이 컴퓨팅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이렇게 뭐 그다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게 돼요. 뭐 자료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쭉 흘러면 계산이 딱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폰 놓으면 컴퓨터 위에서 수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게 GPU에서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GPU. 그러니까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 엔비디아 그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그 코인 그 발굴할 채굴할 때 많이 쓰는 거 보면은 얘가 조그마한 이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이렇게 해놔놓고 요거는 네가 계산하고 담당, 요거는 네가 담당, 요거는 네가 담당, 완전 별도의 컴퓨터가 이 각각의 계산 파트를 따로 담당을 하면서 앞에 계산 결과가 일어나면 뒤에 게 계산되고, 그게 또 모이면 또 그 다음 게 계산되고 하면서 쭉 흘러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이걸 이용해서 지금 AI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 AI 프로그램은 매트릭스 행렬 계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AI 프로그램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런 방법이 있더라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하는 방법 뭔지 모르죠. 앞에서 막 해서 여기 자료가 하나 탁 스탠바이 딱 됐어요. 근데 아직 한 개 안 들어왔어. 이따가 자료가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탁 계산해서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을 컴퓨터 프로그램 하고 있더라. 이런 수식이 있다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방법, 이게 이제 텐스플로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픽은 아니고 문자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개념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쭉 흘러가면서 프로그램이 되더라. 자, 자료 이제 병렬 프로그램 알아봤고, 자료 흐름 컴퓨터도 알아봤고, 그 다음 하나 이제 광 컴퓨터인데, 뭐 요거는 전자보다 광이 더 빠르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전자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전달되니까 얘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는데, 얽힘이나 양자의 얽힘이나 중첩 같은 이런 현상을 이야기한다. 이용해서 컴퓨팅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양자를 그 굉장히 양자에서 그 거두들이 있잖아요. 거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어. 이 현상은 있는데 그게 양자 역학의 현 상황이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떤 그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게 맞대요. 증명이 된대요. 이래 되면 또 어떤 게 있어야 된다 하면 또 이게 또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이런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첩. 양자가 중첩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태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양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과 0이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된 그 암호를 가지고 암호로 만들어진 이 현금 입출기, 현금 출금기가서 0000 넣어보고 0001 넣어보고 0010 넣어보고 이렇게 숫자를 쫙 조합해가면서 맞춰보다가 보면 언젠가 한번 돈이 탁 튀어나오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양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4개의 숫자를 딱 가져가면 여기에 모든 숫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딱 걸면은 풀려버린다. 모든 숫자가 암호가 다 동시에 존재하니까 그 중에 맞는 암호가 있잖아요. 풀려버린다. 여기 이제 양자의 준첩 현상입니다. 그 다음 얽힘 현상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양자 두 개가 얽혔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얽혀 나서 0일 때는 1이 돼야 되고 1일 때는 0이 된다. 이 상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우주 끝에 갖다 놨습니다. 이쪽 반대 끝에. 근데 이게 1이 되면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답답하죠. 이게 빛보다 빠르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아인슈타인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반대를 하고 이 이야기 하던 학자들을 혼냈다 그러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두 사람이 통신을 할 때 암호를 하겠다.
이쪽에 막 암호를 막 바꿔 끼면은 동시에 같은 값이 막 바뀌니까 이 0일 때 1이고 1일 때 0이고 막 이렇게 바뀌니까 알 수 있잖아요. 얘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막 순식간에 바뀌는 이런 암호들 가지고 암호화하겠다 뭐 이런 데도 활용한다 그러고 뭐 이런 아주 막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게 관심 있는 친구들은 AWS에서 비용을 내고 이 양자 컴퓨터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부로 어딘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우리는 뭐 최초의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탈피한 최초의 컴퓨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데이터 플로 컴퓨팅 같은 것도 폰 노이만 방식을 벗어나려고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지만 지금 폰 노이만 컴퓨터 위에서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것도 명령어 하나하나 읽어와가지고 메모리에서 하나하나 읽어와서 ALU하고 제어하고 폰 노이만 방식 맞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 정도 하면은 이 광 컴퓨터 폰 노이만 방식 맞아요. 맞는데 소자를 전기 소자에서 광 소자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고 이 정도 오면은 이제 완전히 폰 노이만 컴퓨터 방식하고 좀 다른 개념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함부로 우리가 이 폰 노이만 방식을 벗어났다 이야기하기 힘든 거고 그만큼 이 폰 노이만 분이 우리 모든 지금 인류들한테 스마트폰 쓰고 있는 모든 인류들한테 그걸 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앱도 만들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역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궁금증이 있다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